8번에 2번입니다. 여러분들 12페이지 8번에 2번이고요. 자, 0보다 큰,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관찰해 봅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n이 어디 있냐면 지수 자리에 있네. 맞아? 그럼 얘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 공비가 몇인? x제곱인. 됐죠? 얘 무슨 수열? 등비수열. 공비가 몇인? x제곱인. n 밑에 있는 게 공비잖아. 받아들일까? 그럼 공비가 x제곱인 등비수열이 있어. 너 x가 0보다 클 때 관찰할 거야. 그럼 등비수열의 극한을 관찰할 건데, 일단 첫 번째 x는 일단 0보다 크대. 이 범위만 보기로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는 x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여기를 관찰할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x제곱이 공비잖아. 맞아?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x2n제곱, x제곱이 공비인 등비수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그때 x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얘는 어디에 수렴할까요? 0에 수렴하겠죠? 맞아?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무한대 때려버리면 0이랑 가까워지지 뭘. 두 번째, x가 1이면 1에 수렴하겠죠? x가 1보다 크면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됐죠? 난 얘네만 보면 되는 거지. 왜? 0보다 클 때만 보라며. 그럼 0보다 작을 때, 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런 건 내가 굳이 볼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fx 함수식을 써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범위에 따라서 이 친구의 값이 계속 바뀌는 걸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 구간 나눠서 얘기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x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얘는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 그럼 얘도 어디에 수렴해요? 어차피 0에 수렴. 맞아? 그럼 결론은 얘만 남네. ax. 이게 첫 번째, x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그래프식. 두 번째, x가 1일 때 x 1 넣어봅시다. 그럼 여기 분모 1이 되니까 1 더하기 1은 귀요미. x에다 1 넣으면요 1 더하기 a죠? a 플러스 1. 2 귀요미 맞잖아. 1 더하기 1은 귀요미. x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x가 1보다 크면 1보다 크면 이거 무한대가 되는데? 얘 무한대 되는데? 아 얘도 무한대가 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그럼 여기서 문제,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x의 2n제곱을 x2n제곱을 분모와 분자 보이는 거에 모두 다 그냥 나눠버릴게. 어차피 분모와 분자의 똑같은 애를 나눈다는 것은 전체의 이 값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럼 나눠지는 순간 요 앞에 요 친구는 1이 될 거고요. 자 여기 보죠.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수렴. 맞아? 그럼 분모는 1만 남고요. 자 분자 봅니다. 여기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인수분해 약분해서 x만 남죠? 여기는 0수렴. 됐음? 결론 x네요. 그럼 이 그래프는 x가 1일 때를 기점으로 뽕 잘려있는 그래프가 되겠네. 0하고 1 사이 있을 때 1차 연속입니다. 1보다 크면 1차 연속일 거야. 맞아? 그럼 1인 그 순간에 좌극한과 우극한 그리고 함수값이 모두 같아야 되겠죠? 바로 써도 될까요? a는 2분의 a 플러스 1은 1. 됐습니까?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a값 몇입니까? 1이네요. 됐죠? 그래서 결론 a에 1이 오면 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나누고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연속입니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습니다. 함수극한을 썼던 이야기를 갖고 옵시다. 됐어요? 그 지우개 줬더니 그것도 거기 또 그거 지우고 있었어요. 그 뭐야? 그게 뭐야? 떡볶이요. 자 6번입니다 13페이지 6번 볼게요. 자 13페이지 6번 문제 보시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 보렴. 자 일단 밑이 2인 로그끼리 뺐어요. 밑이 2인 로그끼리 뺐구나. 그럼 뭐 하면 돼? 분자 분모 진수끼리 나누면 돼.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기초가 좀 땅땅하신 분들은 2n 플러스 3 이거 0보다 커야 됨 이런 얘기 할 거고, 마찬가지 여기 있는 2n제곱 마이너스 n 이것도 0보다 커야 됨 이런 얘기 할 거라고.
뭔데? 진수 조건. 하지만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는 걸 어차피 0보다 크겠지? 볼 필요가 없음. 됐죠? 해도 항상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진수 조건 봐야 돼. 근데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보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로그 2에 자, 앞에 있는 게 분자죠. 2n 플러스 3. 뒤에 분모가 있네요. 2n 제곱 빼기 n. 됐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해 봅니다. 자, n이 무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럼 얘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분자 n 몇 차? 1차. 분모 n 몇 차일까요? 루트 안의 제곱이니까 1차. 같은 차수. 그러면 우리가 분모 분자 똑같이 n, 분모 분자 똑같이 n, 루트 안에선 n제곱을 나눠주시면 여기는 0이 돼서 여기도 0이 돼서 내 눈에 안 보이겠지? 그럼 남은 건 뭐야? 요 앞대가리 루트 2. 분자는 2. 얘만 남을 거야. 됐습니까? 그럼 로그 2에 2분의 루트 2입니다. 루트 2분의 2죠? 그럼 얘 로그 2에 2 곱하기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잖아. 맞아요? 뭐 유리하시면 루트 2니까요. 그래서 로그 2에 루트 2, 2의 2분의 1승. 몇입니까? 2분의 1이네요. 끝. 됐죠? 치수 확장해서 에? 2n 제곱 마이너스 2요? 다시요? 뭐가요? 아, n이 2분의 1이면요? n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결과적으로 얘랑 가까워짐. 그쵸. 가까워짐. 그래서 막 진수 조건에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은 이제 가까워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천천히 잘 보시고 극한값을 해석해 주시고 그거 로그의 진수값인데?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끝났나요? 뒤에 질문 있지 않았어요? 없었어? 이거면 돼요? 임턴트 하잖아요. 네. 보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저세기 저거 3. 저세기 저거 마이너스네. 저럴 줄 알았다. 저세기들 저거. 근데 뭔가 좀 다른데? 그치? 아니, 얘네 둘이 곱한 게 3인데 얘네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인데 이거 지금 얘랑 얘를 곱하고 지금 이게 크로스돼 있잖아.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뭐야? 이거야. 수렴하면 합차곱목 실수변 네 맘대로 막 해도 돼. 상관없어. 근데 수렴 안 하면 나도 몰라. 그래서 너네한테 지금 뭘 준 거냐면 수렴하는 값들을 준 거야. 어떤 수열이 수렴하는지를 얘기해 줬다고. 첫 번째 보세요. 누구예요? 얘죠, 얘. 얘가 3에 수렴하는 거지. 이 수열의 극한이 3에 수렴하는 거지. 맞아? 두 번째, 이 수열의 극한이 마이너스인 거잖아. 그럼 내가 수렴하는 두 수열을 알려줬는데 그 첫 번째 수열이 2n 빼기 3 곱하기 an으로 표현된 거라고. 맞아? 그럼 이걸 어떻게 볼까? 쉽게 봐. 함수 극한 했던 거랑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 2n-3에다가 an 곱한 애가 있잖아. 내가 얘를 지금부터 cn이라고 할게. cn. 됐죠? an, bn이 사용됐으니까 그 다음 cn이라고 쓸게. 그럼 나는 아는 거지.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cn은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 말이라고.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 n 플러스 2에다가 bn을 곱한 애는 dn이라고 할게. dn. 됐죠? 얘 dn이라고 할게. 그럼 너는 안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dn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럼 내가 아는 건 CN이 수렴하는 것과 DN이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아. AN은 어떻게 되는 건데? 몰라. BN은 모른다니까? 그럼 뭐 해줘? 내가 AN을 CN이 포함된 식으로, BN을 DN이 포함된 식으로 바꿔서 다시 쓰고 정리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쓰고 정리할 거예요? 라고 하면 뭐 그대로 가시면 되죠. 어떻게? 여기 있네요. 자, 나는 지금부터 AN을 지금부터 2n 빼기 3분의 CN이라고 쓸게. 마찬가지 BN을 지금부터 n 플러스 2분의 DN이라고 쓸게.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의 답을 다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리미트 아따가 씨 어떤 새끼야.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bn 자리에다 얘를 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2n 빼기 3이 있었고 bn에다 쓸 거야. 그럼 이건 dn n 플러스 2 됐죠? 그럼 여기 an 자리에다가 얘 쓸 겁니다. 그럼 원래 분자에는 n 플러스 2가 있었네요. 그리고 an 자리에 쓰면 여기 cn이 올 거고 분모에 2n 빼기 3 이렇게 곱한 애가 오겠지? 됐어요? 에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어? 뭐 별거 없어. 그냥 이게 끝이야. 그래서 자 n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간다고. n이 무한대로 간다고. 무한대로 가면 얘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3이 되고. 근데 잠깐만 무한대로 가면 요거 분모 몇 차? 2차. 여기 분자 몇 차? 2차. 그럼 얘도 무한대분해. 무한대. 맞아? 이거 2차 계수 누구? 4. 여기 2차 계수 누구? 1. 그럼 뭐예요? 결론 4분의 1하고 dn 마이너스 2분의 cn 3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아니 막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아, 수렴하는 애들은 합차 곱목 실수배 그냥 계산하면 된다며. 됐어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죠. 아, 머리 말리고 있어요? 네,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8번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될까요? 그 등비급수거든요. 등비급수거든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급수거든요. 등비수열의 무한급수.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무한대로 더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는 건데, 일단 등비수열이고 무한이 더하니까 합이잖아. 그럼 당연히 전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등비수열의 합을 알아야 되겠죠. 등비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되죠? 그쵸? 아우 잘했죠? 됐죠? 누구랑 수업하니? 네, 됐어요? 괜찮아요? 1-r분의 첫째 항 1 빼기 r의 n제곱. 여기서 r 도발인가? 미안해. 숨지다 미안해 아저씨가. 같은 남자로서 미안합니다. 우리 둘밖에 없네요 남자는. 네, 미안해요 같은 남자로서. 애는 착해. 먹는 것 때문에 조금 그래서 그렇지 애는 착해. 자, 갑니다. 등비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거야. 1 빼기 r분의 a 1-r의 n제곱 이렇게. 그럼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붙어버리면 등비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게 등비급수인 거잖아. 받아들여? 이게 등비급수인 거잖아. 받아들여?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1-r분의 a 1 빼기 r의 n제곱이 있어.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얘 무슨 수열? 등비수열. 맞아? 얘는 공비가 r인 첫째 항이 r인 등비수열. r에다 1 넣었을 때, n에다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해서 n까지 넣고 싶어. 이 결과는 어떻게 바뀔까?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해야 되겠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등비수열의 극한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자, 리미트 이래.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R의 n제곱은 크게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눌 거야. 일단 첫 번째, 뭐 심각한 척 하지 마세요, 씨. 자, R이 1보다 크면 무한대. 됐죠? R이 1이면 1수렴. R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면 0수렴. R이 마이너스 1이면 진동발산.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진동발산. 대신에 이런 얘기는 했을 거야. 이 둘 다 진동인데 조금 모양이 달라. 얘는 계속 1마일, 1마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얘는 절대값이 커지면서 부호가 계속 바뀌는 진동이야. 맞아?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요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했다고. 그럼 마찬가지, 다음 극한값을 구해줘 라고 하면, 아, 이 친구 때문에 우리가 5개로 구조를 나눠놓고 말해야 되겠네. 받아들여? 받아들여요? 그럼 첫 번째, 자, 다음 극한을 구해 볼 겁니다. 만약 R이 1보다 크다면 이거 무한대죠? 그럼 분자 무한대지. 맞아? 분자가 무한대잖아. N 여기밖에 없어. 납득이 돼? 그럼 얘는 뭔데? 그냥 무한대. 됐죠?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진동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게 뭔데? 몰라. 발산. 수렴하진 않잖아.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몰라. 됐어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R이 1이면 얘는 어디에 수렴해? 1에 수렴하지. 맞아? 근데 여기서 문제 잘 봐. R이 1이면 분모가 0이잖아. 맞니? 뭐 이런다? 선생님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 A인가요? 공비가 1인 등비수열 한번 생각해봐. 첫째 항이 예를 들어 3이야. 공비가 1입니다. 두 번째 항 누구? 3. 세 번째 항 누구? 3. 네 번째 항 누구? 3. 이거를 무한히 더하래. 야, 3을 무한히 더해봐. 몇인데? 무한대. 됐어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 R이 1일 때도 무한대네. 다시 1보다 클 때 무한대, R이 1일 때도 무한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전부 다 무한대. 혹은 진동. 발산했다고. 맞아? 그럼 누구만 남았어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이거만 남았지. R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에 오면 얘는 뭐가 되고? 얘는 뭐가 되고? R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오면 얘는 뭐가 되고? 희주야,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니네가 말 안 하면 내가 뭐가 되니? 뭐가 되니? 0이 되고. 아니, 사람인지 0이 되고. 됐어? R이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면 이 친구의 극한값 뭔데? 0이 되잖아. 그럼 리미트 n 무한대로 가. 이 극한값 몇인데? 0일 거라고. 그럼 얘가 0이라는 그 말은 결론.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된다? 1-R분의 A. 이렇게 계산이 된다. 언제? R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때. 이게 등비급수에서의 수렴 조건.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1 사이에 있어. 그때 극한값 1-R분의 A.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됐어요? 이게 등비급수. 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 1-R분의 A. 이게 등비급수 공식이야. 등비급수 수렴하지? 1 빼기 R분의 A.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하면 답이야. 공식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왜 쉬워요? 쉬우니까요.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공식 자체가 쉬운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뭐 해줘? 공식을 적용하기 어렵게 만들어. 그래서 요상한 그림들을 그립니다. 공비를 파악하기 어렵게, 혹은 첫째 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여러분들한테 문자와 그림을 가지고서 문제를 출제할 거야. 그럼 그런 것들 보면서 공비 누군지, 첫째 항 누군지 이것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로 가보시면 이 17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들을 정리한 게 다음과 같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끝이야. 그래서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등비급수는 언제 수렴합니까? 수렴하는 조건은요. 공비는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때. 됐죠? 선생님 책 보니까 첫째 항이 0일 때도 수렴한다는데 이건 왜 안 봐요? 뭐 첫째 항이 0인 거 무한대로 더해봤자 0인데 이게 뭐 의미가 있겠니? 그냥 0이지 뭘. 됐죠? 그래서 0이 계속 나오면 이제 철수도 나오고 하니까. 드립이었잖아요. 야, 빠은 수빈아, 드립이었잖아. 그렇게 좋아? 좀 평범하진 않아? 네. 합은 다음과 같이 1-R분의 A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체크 문제 한번 볼게요.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값을 구하래요. 일단 봅시다. 첫 번째 항 1이고요. 두 번째 항 2분의 1, 세 번째 항 2분의 1 제곱. 얘는 몇 번째 항이니? n번째 항이죠? 맞아? 그럼 다음 수열의 일반항 A에는 2분의 1의 n-1 제곱이 다음 수열의 일반항이네. 그럼 문제에서 쓴 건 이거죠. 시그마 n자리에 1부터 무한대까지 넣었을 때 싸그리 더한 값. 이거 쓴 거지? 맞습니까? 잠깐만요. 이거 무슨 수열이죠? 등비수열. 나 등비수열인 거 어떻게 알았니? n이 지수자리에 있잖아. 그럼 그 밑이 공비인 등비수열. 됐어요? 등비수열이네. 등비수열인데 우리는 알고 있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라는 거. 그럼 등비수열 공식은 뭐가 돼요? 1 빼기 R분의 첫째 항. 이게 답일 겁니다. 끝. 됐어요? 실제로 그냥 1-R분의 A 넣으면 되는데 이게 또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 지난 수업 때 했던 것처럼 자, 리미트 시그마로 쪼갭니다. n이 무한대가 될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1에 k 빼기 1. 자, 시그마 해석 먼저 할 수 있잖아요. k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해주세요. 얘 등비수열이네요. 1-R분의 첫째 항 1 공비 한개수. 그리고 요 앞에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내죠. 됐지? 자, n 무한대로 보낸데 n 여기 있네. 밑이 2분의 1인데 이거 무한대 보내면 뭐가 돼? 0수렴. 그럼 남은 건 1-2분의 1 분의 전개해서 1. 끝. 됐죠? 괜찮아요? 괜찮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이거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1입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루트 2, 세 번째 2, 마이너스 루트 2. 예, 첫 번째 항, 초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2인 등비수열의 합, 등비급수네요. 맞습니까? 얘 공비 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2죠? 수렴하지 않습니다. 발산합니다. 끝. 왜?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야만 수렴하거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효가 오늘 휴가 갔나?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자, 공비가 양수예요. 근데 봐봐. 야, 두 번째 항이 10이고 네 번째 항이 3이다? 여기서 문제.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하면 세 번째 항, 또 곱하면 네 번째 항이잖아. 그럼 다시 말해서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두 번 더 곱하면 네 번째 항이 나올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 항에다가 두 번째 항을 나누면 4 빼기 2에서 R이 두 개 남음. 이렇게. 됐죠? 만약에 여기가 세제곱을 곱하면 다섯 번째 항인 거야. 그치? 그럼 두 번째 항분의 다섯 번째 항은 R 세제곱. 요렇게.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뺀 요 값만큼이 아래 거듭제곱수가 됩니다. 뭐 이런 패턴들은 그냥 익혀주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했어? 다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A2분의 두 번째 항분의 네 번째 항을 해주시면 나오는 값 4분의 1이죠? 얘가 뭐와 같다? R 제곱과 같다. 그럼 R이 몇이다? 2분의 1. 양수라면서. 됐죠? 그럼 첫째 항이 누군 거야? 24인 거죠. 맞아? 그럼 결론. 잘 보셔야 돼. n자리에 누구부터 넣어요? 세 번째 항부터 넣지. 맞아?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 누군데? 두 번째 항이 10이었으니까 세 번째 항 누구야? 6이죠. 그 다음 2분의 1 곱해서 3. 그 다음 2분의 3. 그 다음 4분의 3.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 내가 더하려는 이 친구를 봐야 돼. 얘 첫 번째 항 누구야? 얘 초항 누구야? 6. 얘 공비 몇이야? 2분의 1. 됐음? A1을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야. 내가 구하려는 다음 수열의 첫 번째 항을 말해달라고. 그럼 결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수렴하겠네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몇입니까? 12요. 답입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뭐 첫 번째 항을 좀 헷갈리게 내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6번 문제로 가봅니다.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x값의 개수를 좀 세보라고 했거든요. 그 등비급수니까 의심하지 마요. 등비수열입니다. 맞죠? 얘 보시면서 얘기하지. 첫 번째, 초항이 누구다? x-1. 공비는 누구다? 3-x. 됐죠? 자,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시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첫째 항이 0이면 되죠. x가 1이면 되겠네. 아니면 두 번째, 공비인 3-x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에 오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헷갈려. 등비 수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해. 등비 수열은. 근데 등비 급수는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1인데 둘 다 등호가 없어. 근데 여기다 꼭 등호를 잘못 체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 주세요. 수열, 등비 수열은 플러스 1일 때도 수렴해요. 근데 등비 수열의 극한은, 급수는, 등비 급수는 여기에 등호가 붙지 않습니다. 자, 요 정도만 조심해 주시고, 뭐, 요거 그냥 뭐 3 다 빼주고, 부호 반대로 바꿔주고, 끝! 이러면 되죠, 뭐. 그럼 결론. 정수 x는요, 1이 있고요, 3이 있고요. 해서 몇 개? 2개요. 끝.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나요? 그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이제 뒤에 있는 활용 문제인데, 그 어릴 때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새로운 수를 배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새로운 수를 배우죠. 음의 정수라는 걸 배우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무한소수 중에 순환소수라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는 무한소수 중에 순환하지 않는 소수인 무리수의 개념을 배우고, 그다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복소수를 배우죠. 그 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수들을 배우면서 그 수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접근하고 푸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고2 때 배웠던 겁니다. 실은 예전에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는 고3 때 배우게 되죠. 새로운 수도 또 하나 배우게 돼요. 고2 때 배운 게 맞았나? 옛날엔 고2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있는 순환소수입니다. 이건 중2 때 배웠던 거야. 중2 때 배웠던 건데, 자 봐봐, 이런 거지. 0.93의 순환 마디를 콩콩 찍어놔. 이게 무슨 뜻이냐면 0.9393939393 반복. 됐죠? 이런 겁니다. 이게 0.93 순환소수인데, 일단 순환 마디라는 개념이 있죠. 이 첫 번째 마디부터 두 번째 마디까지 점 두 개 딱 찍었을 때 요게 계속 반복된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지. 그럼 이때 내가 얘를 편의상 x라고 할 거야. x. 내가 얘를 x라고 할게. 그 다음 여기에다가 100을 곱하면 100x는요 93.93939393 반복되겠죠? 밑에서 위에 거를 빼보면 99x가 될 거고요. 밑에서 위에 빼면 얘네들 없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93만 남습니다. 해서 x는 누구와 같다? 99분의 93과 같다. 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배웠다고. 자, 순환 마디 있지? 요거만큼 9를 써. 9 몇 개? 2개. 분의 93이야. 끝.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 더. 0.923 여기 2하고 3에다 순환 마디를 콩콩 찍어 놓으면 얘는 0.923232323 이런 애들이었거든. 내가 얘를 또 x라고 놓을게. 그다음 여기서 재밌는 건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합니다. 1000을 곱해요. 그럼 이렇게 돼. 923.2 미안해요.
여기다가 몇을 곱하지? 몇 곱해야 되지? 여기다 몇 곱하지? 10을 곱했나? 10을 곱합니다. 9, 아닌데? 100을 곱했다? 100을 곱했나? 똥똥? 1000인가? 1000 맞나? 잠깐만, 1000 하나, 둘, 셋 2, 3, 2, 3 잠깐만, 이거 뭐였지? 아이씨, 중2 거라서 까먹었네. 1000x? 잠깐만. 그래서 990분에 10x? 100x? 10x랑 1000x랑 해야 되는데 빼가지고 그럼 10x를 보시면 9.23232323 이렇게 될 거고요. 1000x를 보시면 여기다 0 두 개 더 붙이니까 923.23232323 해서 밑에서 위에 거 빼주시면 990x는 빼니까 923 빼기 9가 되고요. 그래서 x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990분의 923 마이너스 9. 아우 씨 힘들어. 이렇게 썼단 말이야. 실제로 이거는 수학사에서 아직도 논란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둘이 빼면 정말 없어지는 게 맞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걸로 표현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야 0.923 순한마디 23에 붙였어? 그럼 순한마디 2개 있지? 9 2개야? 얘는 순한마디가 안 찍혀있네? 0 1개야? 그래서 990분에 일단 써. 순한마디 안 써져 있는 얘 있지? 9. 그거를 그냥 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이런 거였을 거라고. 0.9의 순환은 몇이다? 9분의 9에서 1이다. 됐죠? 사실 이게 되게 논란이 많아. 왜 0.999지 왜 1이냐? 1이랑 0.9가 계속 있는 건 엄연히 다르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논리와 이 이론을 채택해서 교등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받아주시면 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했었는데 이거를 등비급수의 합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 거야. 보세요. 일단 중학교 2학년 학생한테 물어볼 거야. 야 0.36에 순한마디 2개 콩콩 찍혀 있어. 이거 분수로 생각해봐. 몇이니? 99분의 36이요. 끝. 이게 답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얘를 이렇게 보자는 거야. 자 보세요. 0.363636이니까 얘를 봐봐. 0.36363636 계속 있잖아. 그럼 얘를 0.36 더하기 0.0036 더하기 0.000036 더하기 됐어요? 0.36이랑 0.0036이랑 0.000036이랑 해서 계속 더하자고 무한대로. 그럼 얘랑 같은 식 나오겠죠? 그럼 이때 얘네를 보면서 말해봅시다. 얘 뭐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여기 세 번째 항. 공비가 몇인? 0.0 빨리 도와줘. 1 됐죠? 공비가 0.01인 등비수열의 합 등비급수네요. 첫째 항은요 0.36이었습니다. 그럼 이거 등비급수 합구한 공식 1-r분의 1 빼기 0.01분의 0.36 그럼 여기는 0.99분의 0.36 그래서 99분의 36이랑 같다고 볼 수 있겠네. 실제로는 여러분들 사실 중2 때 이 극한의 개념을 배운 거거든. 근데 그거를 그냥 편하게 지금처럼 얘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이 7번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요 밑에 있는 7-1번 보시면 1.025를 분수 형태로 나타내줘 라고 하면 이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쓴다고. 2하고 5에 9가 있고 0에는 없지. 990분의 일단 써. 1025 써. 그리고 앞에 이 두 개는 점이 없죠. 이 두 개를 그냥 순서대로 써서 뺍니다. 이게 답이에요. 됐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등비급수의 합을 이용해서 한 번 더 표현해 보는 걸 연습시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7번이었고요. 가야죠? 네. 자, 8번입니다. 아쉽다. 자, 보시면 자,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그림을 딱 그려놓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딱 그려놓고 요렇게 잘라. 중점 잡아.
또 정사각형 만들어, 또 잘라, 중점 잡아, 또 만들어, 또 잘라, 중점 잡아, 또 만들어, 또 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짓을 계속하고 있어. 색칠한 모든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몇일까? 이렇게 물어봤거든. 얘 같은 경우는 여기를 좀 볼게요. 봐봐. 일단 첫 번째 이 삼각형의 넓이가 몇이냐라고 하면 여기 2잖아요. 여기도 2란 말이야. 그럼 첫 번째 이 삼각형의 넓이는 2일 거야. 됐지? 그럼 두 번째 이 삼각형의 넓이 몇일까라고 하면 자, 여기 중점 잡았거든. 중점. 그럼 여기가 1대1이니까 여기도 1대1. 그럼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도 1이겠죠? 그럼 요 두 번째 넓이가 누구냐면 2분의 1일 겁니다. 그럼 요 세 번째 이 친구는 자, 요 길이 2분의 1이겠죠? 요 길이도 2분의 1일 거라고? 그럼 세 번째 넓이는 몇이냐면 8분의 1일 거야. 됐지? 이런 식으로 계속 삼각형을 만들고 있어. 그럼 이랬을 때 자, 첫 번째가 2였어요. 요로 갑니다. 얼마 곱했죠? 4분의 1 곱했지. 얼마 곱했죠? 4분의 1 곱했지. 맞아? 그럼 얘는 첫째 항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급수거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때려주시면 답입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3분의 8. 이게 답인 거야. 됐죠? 오, 되게 쉽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8-1번 문제는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8-1번 문제.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넓이 구해주시고 두 번째 넓이 구해주시고 이거 넓이들 다 더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요 사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야, 요 한 변의 길이 여기를 A라고 할게. A. 여기도 A잖아. 정사각형이니까. 그죠? 그리고 보셔야 되는 게 사실 여기입니다. 4하고 8이죠. 1대2야. 여기도 1대2야. 맞아? 닮음. 괜찮아?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잠깐만, 요 길이 우리가 A라고 설정했잖아.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돼? 2분의 A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봐봐. 2분의 A랑 A 더하면 뭔데? 4예요. 받아들입니까? 자, 2분의 A 더하기 A가 4입니다. 고로 A는 4에 3분의 2를 곱한 값이 됩니다. 그럼 몇이다? 3분의 8이에요. 첫 번째 길이 여기가 3분의 8입니다. 됐죠? 그럼 결론 3분의 8이 한 변인 사각형의 넓이 9분의 64. 이게 첫 번째 넓이입니다. 납득이 되죠? 뭐 어렵지 않아. 그럼 두 번째, 자, 요 길이가 또 3분의 8이야. 아, 그럼 이 두 번째 또 구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했잖아. 1대2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요 길이를 이번엔 두 번 돕지 않겠어. 요 길이를 t라고 할게. 그럼 여기는 2t가 되지? 됐죠? 그럼 여기도 2t가 되겠죠? 그럼 2t 더하면 3t. 그게 3분의 8이니까 t는 몇이었다? 9분의 8이었다. 됐죠? 그럼 한 변의 길이가 2t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4t제곱이죠? 그럼 4 곱하기 t제곱 9분의 8의 제곱값. 됐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81분의 64 곱하기 4니까 몇이야? 256. 두 번째는 81분의 256이네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됐지? 그럼 또 세 번째 또 구해야 되겠네? 그럼 요 길이는 몇이에요? 그럼? 9분의 16이었죠? 2t니까? 그럼 또 마찬가지 1대2니까 이걸 또 찾을 거라고. 맞아? 이렇게 해서 계속 찾은 다음에 얘네들을 더해본대. 그럼 이거 무슨 수열일까? 라고 물어보면 어쨌든 얘가 계속 같은 길이들, 요 길이를 계속 1대2로 나눠서 요 길이, 그 나눈 거에 1대2 나눠서 요 길이, 또 여기에 1대2 나눠서 요 길이, 이걸 계속 보고 있거든. 같은 비율로 보고 있다고. 맞아? 등비수열. 그럼 얼마 곱했을까요? 보시면 얘 얼마 곱했습니까? 분모에다 9 곱했죠? 분자에는요? 4 곱했죠? 공비가 9분의 4인 등비수열이네. 그럼 1-r 분의 첫째 항 9분의 64. 그래서 여기는요 5분의 64 해서 답입니다. 이렇게 될 거야. 됐지? 이게 일단 첫 번째 방법. 실제로 넓이들을 다 쓴 다음에 아, 이거 등비수열이네 라고 보는 방법이 있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도 있어서 요거까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문제를 본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림을 살짝 정리 좀 할게. 자, 보세요. 이렇게. 여기를 내가 이렇게 잘라볼게. 자, 보세요. 이렇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더 두껍게 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잘라볼게요. 여기 잘라볼게. 여기도 잘라볼게. 여기도 잘라볼게. 자, 잘라서 봤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뭐 하려고 그래? 라고 하면 봐. 요 사다리꼴 보이죠? 맞아? 이 사다리꼴에서 요만큼의 넓이만 말하면 되는 거지. 맞니? 두 번째, 요 사다리꼴에서 마찬가지 요만큼의 넓이만 보면 되는 거죠. 맞니? 계속 마찬가지지. 그럼 자, 봐봐. 첫 번째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첫 번째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편의상 내가 요 길이를 2a라고 할 거고, 그럼 여기도 똑같이 2a가 될 거고, 요 길이는 a가 된다는 건 내가 여기 1대2 닮은 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받아들일까? 그럼 이때 이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여, 자, 윗변 길이 2a, 아랫변 3a 더하면 5a에다가 높이인 2a를 곱하고 2분의 1 때리면 되겠죠? 맞아? 그러면 이게 전체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될 거고, 그 다음 그때 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돼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a 곱하기 2a에다가 2를 나누니까 a 제곱 이렇게 표현될 거라고. 자, 봅시다. 여기는요 5a 제곱이 전체고요. 그 중에 여기는 a 제곱만큼의 넓이를 갖고 있는 거야. 자, 다시 봐봐. 이 전체 넓이가 5a 제곱이면 그거의 얼만큼? a 제곱만큼이 요 넓이인 거지. 결론. 전체 넓이가 5면 그때 요 넓이가 1만큼이네. 그럼 여기는 몇인데? 4만큼인 거지. 마무리합니다. 다음 사다리꼴에서 전체 넓이 얼만큼을 5분의 4만큼만 색칠한 거야. 받아들여? 근데 얘를 똑같이 여기다 쓰면 이 사다리꼴의 전체 얼만큼? 5분의 4만큼만 색칠한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전체의 5분의 4만큼만 색칠한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전체 이 사다리꼴의 5분의 4만큼만 색칠한 걸 거라고. 왜? 비율관계 다 똑같으니까. 납득이 돼? 납득이 돼? 된 거야? 된 거야? 그럼 결론. 전체 넓이. 전체 넓이. 전체 넓이. 삼각형 전체 넓이 몇이에요? 16. 이거의 5분의 4만큼이 색칠된 부분들의 넓이겠지. 됐어요? 같은 비율이니까. 그래서 답은 똑같이 5분의 6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네. 자, 뒤에 있는 지수로그 함수에서의 미분 극한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자, 은행에 갈 거예요. 연 이율이 100%입니다. 1년 동안 돈 넣으면 100% 이자로 받아. 그럼 내가 10,000원 넣었어. 1년 뒤에 얼마 받아요? 20,000원 받지? 맞아? 그럼 내가 돈을 넣고 1년 뒤에 찾을 거야. 나는 돈을 그래 10,000원만 넣자. 10,000원을 넣을 겁니다. 10,000원을 예금하죠. 그럼 1년 후 나의 원리 합계를 한번 계산해 보자. 원리 합계를 계산해 보자. 내 돈 10,000원 1 플러스 100%니까 1. 이거 몇 개? 1개. 됐죠? 이게 내 돈의 원리 합계야. 그래서 20,000원이 될 거야. 안 어렵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 내가 돈을 딱 넣고 1년 뒤에 찾으려고 했는데 아씨 6개월이 됐을 때 빼야 되는 일이 생겼어. 그럼 자, 내가 6개월만 돈을 넣습니다. 6개월만 돈을 넣었어요. 그럼 난 이자 얼마 받아야 되는 거니? 6개월만 돈을 넣었어. 절반만 돈을 넣었어. 그럼 이자 얼마 받아야 돼?
1년 다 넣으면 100%야. 반년만 넣었어. 6개월만 넣었어. 그럼 몇 프로 받아야 될까? 50%. 맞아? 다 못 넣었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1년 후에 딱 받으면 2만 원 받는 거였는데 내가 일단 6개월 넣었다가 뺐어. 1 곱하기 1에 2분의 1만 한 번 받았어. 근데 대박. 뺐다가 다시 쓸 일이 없어서 다시 넣었어. 그럴 수 있잖아. 돈을 뺀 다음에 다시 넣었어. 그럼 나는 이 돈을 다시 이자 받는 거지. 얼마를? 나머지 50. 받아들여?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될 거야. 맞아? 이거 얼마니?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잠깐. 야, 그냥 있으면 2만 원인데 넣었다 뺐더니 돈이 늘었잖아. 그럼 잠깐만.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 넣었다 뺐다 해보자. 그러면 잠깐만. 그럼 내 10,000원 어차피 안 쓸게. 1 플러스 4번이니까 25%만 일단 받아. 4분의 1만 딱 받아. 그리고 이걸 다시 은행에 넣어. 그럼 또 이거에 4분의 1을 또 받아. 다시 또 은행에 넣어. 이거에 4분의 1을 또 받아. 또 넣으면 이거에 4분의 1을 또 받겠지. 맞아? 그럼 잠깐만. 1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이야. 점수 몇이지 그럼? 4분의 5의 제곱이니까 참, 4제곱이구나. 4번이구나. 오, 돈 개 많은 거 같네. 그럼 잠깐 얼마지 그러면? 4의 4제곱이면 몇이야? 64분의 625? 잠깐만, 64분의 625? 이거 얼마야 그럼? 잠깐만. 잠깐만. 오씨. 야, 이렇게만 하면은 진짜 256이야? 256이야? 잠깐만. 흥분했잖아.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시간 얼마지? 자, 우리 같이 계산해보자. 같이 계산해보자. 우리 컴퓨터로 같이 계산 한번 해보자. 자, 집에서 지금 계신 분들은 못 보겠죠? 졸라 좋은 거 보는데? 부끄럽다. 여기 있어. 부럽겠다. 자, 보시면. 이게 아닌데. 됐죠? 오케이. 자, 계산해봐야지. 잠깐만.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는 256.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625. 그럼 잠깐만. 625를 256으로 나누면 2.4. 아까 잠깐만 2만 원이고 아까 2.1이었으니 4분의 9였으니까 2. 뭐 얼마였고 지금은 2.4고 그러면 이럴 거면 은행 앞에 앉아갖고 문 열자마자 가서 넣었다 뺐다 이 집 계속하면은 그냥 앉아서 천만장자 되겠네.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얘를 더 해볼게. 자, 보세요. 1 플러스 1의 1승 1 플러스 2분의 1의 2승 이것도 안 보이지. 잠깐만. 이거 번거롭네. 그래서 이거 계속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볼게. 1 플러스 1의 1승 1 플러스 2분의 1의 2승 1 플러스 4분의 1의 4승 됐죠? 그럼 더 많이 늘려야지. 1 플러스 12분의 1의 12승 뭐야? 한 달에 한 번씩 넣었다 뺐다 한 거잖아. 괜찮잖아. 그럼 이런 짓을 계속 해보면 나오는 값이 계속 증가할까? 아니더라고.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이거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계산을 해봤어. 그랬더니 얘가 2.71 얼마에 가까워져서 더 이상 변함이 없더라고. 그래서 결론은 그래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리수 2라고 표현을 해요. 이 수가 무리수 2를 뜻해. 어떻게 생긴 표냐면 이런 수야.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뭐랑 가까워져? 0이랑 가까워지지.
그럼 얘는 1이랑 가까운 숫자지. 그거의 무한대 제곱이야. 1에 가까운 수를 무한대 제곱하면 나오는 값이 2라고 합니다. 2라고 해요. 2 말고 2. 됐죠? 2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2라고 하고, 정확하게 이 친구의 이름이 뭐 무리수 2라고도 부르고 자연상수 2라고도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사실 그래. 이게 고등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인과관계를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가 먼저 나왔는지는 사실 안 알려주거든. 밑이 2인 로그, 걔를 우린 자연 로그라고 불러. 근데 원래 나온 게 이거였어. 자연 로그의 밑을 2라고 정의하고 그 2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든. 근데 고등학생인 여러분들한테 그 인과관계 설명하기 좀 어려워서 나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줘요. 예금을 넣는데 이거를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은 무한대가 되겠지? 아니야. 실제로 계산기 두들겨 봤더니 2점 몇이랑 가까워지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더라고. 이렇게 가까워진 이 값을 우리는 무리수 2라고 부르고, 얘를 자연상수라고 표현을 하며 여러분들한테 문제들을 제시해 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라고 나와 있으면 2.7 얼마 정도 되는 어떤 무리수구나 해서 나는 우리 새로운 수를 하나 더 배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네 모양 잘 봐야 돼. 내가 소개시켜드린 건 이 모습이었죠. x가 무한대가 될 때 1 플러스 0이랑 가까워지죠. 다시 말하면 1에 가까운 수의 무한대 제곱꼴이야. 1에 가까운 수의 무한대 제곱꼴, 1의 무한대꼴, 얘가 2라는 겁니다. 됐죠? 1의 무한대 제곱이 2랑 가까운 수야. 됐음? 근데 여기서 봐봐. 이렇게 말도 하지만 이렇게도 말해요. x가 이번에 0으로 갈 때야. 그럼 얘가 어차피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건 1 플러스 0이니까 2랑 가까워지는 거 맞죠? 선생님 x분의 1인데 0이랑 가까워지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하면 x분의 1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0이랑 가까워지면 양의 무한대 혹은 음의 무한대거든. 됐어? 이때 그냥 얘는 1의 무한대 제곱꼴이구나 라고 관찰을 해. 그래서 마찬가지 2라고 표현을 해요. 이때 모양의 주의사항은 이 둘, x하고 요 x분의 1 보이죠? 이 둘이 서로 역수관계입니다. 1의 무한대 제곱꼴에서 이 둘이 역수관계야. 마찬가지 여기 x분의 1하고 x죠? 이 둘이 마찬가지 역수관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2라고 표현할 거임.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무리수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우린 자연 로그라고 하고요. lnx라고 표현할 거야. 그래서 이제는 밑이 10인 로그는 밑을 쌩까고 그냥 써 상용 로그라는 걸 배웠듯이, 이제는 밑이 2인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할 거고, 얘는 ln이라는 기호를 갖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lnx가 있다? 밑이 2인 로그, 얘를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그럼 로그가 갖고 있는 성질도 다 쓰겠죠? 로그끼리 밑이 같은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고, 빼면 나누고, 진수에 있는 거듭 제곱수는 앞으로 튕겨 나오고,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나 더 해드리고, 밑에 있는 뭐 다른 극한이라든가 이런 수렴하는 값들, 부정형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음 수업 때 여기 있는 얘기와 상수함수 얘기를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제 자체는 여기까지는 아니고요. 이 앞에 있는 여기죠? 연습 문제 여기까지만 좀 풀어오시면 되겠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수업 때는 무리수 2는 오늘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건너뛸 거고, 나머지 얘기들 쭉 한 다음에 또 진도 계속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요.